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기 산업기사 23년 1회 복원 문제 풀이를 해드릴 건데, 사실 시간이 촉박해서 복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셔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61번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61번 문제는 RL 직렬내류의 직류전압을 인가했을 때,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문구를 읽고요. 아, 이게 과도현상이구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과도현상은 L과 C가 포함된, L도 있고 C도 있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꼭 나오는 파트인데요. 자, 이 포함된 회로에 직류전압 인가했을 때의 전류의 과도기적인 현상을 바로 과도현상이라고 하고, 이때 과도 전류를 계산해 보면 이 전류가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가 돼요. 자, 이게 과도전류인데 문제를 잘 보시면 시정수의 5배의 시간이 흐르는 경우 전류는 정상 전류의 몇 %인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정수라 하면, 자, 여러분들 흔히 63.2%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 못 풀어요. 응용된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시간, 요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더 문제 풀기 간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마이너스 1승인데 요거의 5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것을 2의 마이너스 5승으로 요렇게 놓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건 예전에 나왔던 문제, 90년대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잘 안 나오다가 이제 이번에 CBT로 바뀌면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익스프레션 마이너스 5, 요거 계산기로 누르면 돼요. 그러면 0.993 R분의 2가 되고, 요게 정상전류니까 정상전류의 몇 퍼센트? 99.3%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62번) 문제. 자,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네. 자, 여기서 주기적인 구형파는 바로 비정현파를 말하죠. 자, 비정현파 중에서 이 주기적인 구형파는 홀수고조파로 나오거든요. 자, 홀수고조파로 나오고 또 직류분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3가지 성분으로 분석이 되는데, 기본파, 자, 홀수고조파, 직류분. 그래서 모두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직류 성분, 당연히 기본파도 나올 테고, 바로 무수히 많은 주파수 성분이, 고조파 성분이 분석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런 문제도 빠져나가지 않아요. 시험에 꼭 출제되는 유형인데요. 불평형 삼상전류 IA가 10 플러스 J2, IB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24, IC가 마이너스 5 플러스 J10이라면 영상전류라 하면, 영상전류는 일단 각상의 공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3분의 1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요. 위상을 전혀 고려하면 안 돼요. 그래서 IA와 IB와 IC를 모두 합해서 3등분 할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해 두시고, 자, 대입시키면 3분의 1의 IA는 10 플러스 J2, 그 다음에 IB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의 24, 그 다음에 IC 마이너스 5 플러스 J의 10이 되고, 자, 정리하면 3분의 1의 실수는 요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허수는 요렇게 더하면 얼마가 돼요? 요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J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J4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V결선도 아주 잘 나오죠. 자, 64번은 동일한 용량의 단상 변압기를 V결선하여 3상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변압기 2대의 용량에 대한 3상 결선 시 변압기 용량에 비인 변압기 이용률이라고 했어요. 이용률은 뭐냐면 2대를 이용해서 발생시킨 변압기 출력의 비율. 그래서 2대 용량 P2분의 P의 V, 그리고 2대니까 2가 되잖아요, 이론상. 그런데 V결선은 루트 3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되겠죠. 2분의 루트 3이니까 0.866이고 퍼센트니까 86.6%가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정연파 교류전압의 시료값이 314V라면 평균값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65번은 평균값하고 시료값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먼저 시료값이 주어졌고요. 시료값은 그냥 대문자로만 표현하죠. 루트 2분의 VM으로 계산됐는데 요게 314V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자, 이 관계를 이용해서 최대값으로 정리하면 자, 루트 2 V가 되겠고요. 결국 314에 루트 2가 곱해진 형태로 최대값이 구해지겠죠. 그럼 평균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V의 AV로 표현하고 파이분의 2의 VM. VM은 시료값을 이용해서 구한 얼마? 314 루트 2. 요걸 곱하면 약 283V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정석으로 풀어도 되고요. 좀 쉬운 풀기로 해도 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풀냐면 쉬운 풀기는 시료값하고 평균값 관계를 보면 자, 기본 정연파 같은 경우 시료값이 무조건 커요. 자, 구형파 빼고는 모두 시료값이 더 크게 나오게 돼 있는데 기본 정연파가 얼마냐면 시료값의 1.1배 정도 돼요. 그러면 평균값을 구할 때는 평균값은 얼마? 자, 1.1분의 V 이렇게 계산하니까 대략 이게 0.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 평균값은 시료값보다 10% 작고 그 다음에 시료값은 평균값보다 10% 크다. 이렇게 10%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쉽게 접근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도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정말 90년대에 어쩌다 한번 나온 유형을 자, 시험으로 낸 문제예요. 자, 6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콘덴서를 V0V로 충전한 다음 저항을 통해서 T초 동안 방전시켰더니 콘덴서의 단자 전압이 자, V1V로 감소하였다. 정전 용량 C페럿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이 문제 보시면 자,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T초 동안 방전시켰다 그랬어요. 자, 요것도 과도현상과 유사한 문제인데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과도 전압을 계산해 보면 자, 처음에 인간 전압 V0에다가 1-X RC분의 1 T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데 문제에서 T초 후에 이 T초 후에 V1으로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VC를 바로 V1으로 놓고 자, C로 정리하면 돼요. 자,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V0를 일단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V0분의 V1으로 정리하고 우측항은 1-X RC분의 1 T가 되겠죠. 자, C를 구해야 돼. 근데 지수함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자연 로그 이렇게 ln을 똑같이 취해요. 그럼 좌변은 ln V0분의 V1이 되겠죠. 우측항 잘 볼까? 우측항은 ln1은 제로죠. 그죠? 그래서 요건 제로니까 없애버리고 남는 값은 마이너스 ln의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 t가 되네요. 이때 얘는 로그이기 때문에 밑하고 지수하고 같으면 요거 서로 상쇄되면서 요것만 지수, 즉 승수만 내려와요. 그럼 플러스 rc분의 1 t가 되겠죠. 이 값이 좌변항 무엇과 같아요? ln v0분의 v1과 같죠?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C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C. 그럼 C하고 ln v0분의 v1하고 자리 바꿔주면 돼요. 그럼 C는 뭐가 될까? C는 분모에 R 있고요. R 곱하기 ln의 v0분의 v1분의 시간 t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 이와 똑같은 값이 바로 1번이겠죠. 자, 너무 어려우면 답이라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7번. 자, 67번은 T형 4단 자유로의 임피던스 파라미터 중 제세 원로는 그랬는데 이 제세 원로는 뭐냐면요. 자, 1차에서 바라본 임피던스예요. 알겠죠? 1차에서 바라보면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개방을 시켜요. 2차를 개방을 시키고 1차에서 바라봐요. 그럼 여기 전류 안 흐르니까 바로 1차에서 바라보면 Z1과 Z3가 서로 직렬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제세 원론을 구해보면 제세 원론은 Z1 플러스
제3로 이렇게 두 개 합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볼까요? 자, 68번 문제는 자, 비정연파. 이것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인데, 자, 68번 문제 볼게요. 68번은 비정연파 전압 V가 100N의 사인에 2ωt, 그 다음에 50 플러스 50N의 사인에 2ωt 플러스 30N의 사인에 3ωt일 때 외역률은 약 몇 %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비정연파도 시험에서 안 빠지고 항상 출제되는 유형인데요. 여기서 외역률이라 하면 파형이 일그러진 정도로서 자, 기본파 분의 고조파로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기본파는 지금 100으로 주어졌죠? 실효값이니까 100만 적용하세요. 그 다음에 이고조파 실효값 50이죠. 루트 제곱의 합. 자, 이고조파 50의 제곱 플러스 자, 상고조파는 실효값 30이죠. 30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대략 0.58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69번. 자, 69번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연결된 10A 최대 눈금을 가진 전류계 A1, A2에 13A 전류를 흘릴 경우 전류계 A2의 지시값은 몇 A인가? 단 최대 눈금에 있어서 전압강화 A1 전류계에서는 70mV, A2의 전류계에서는 60mV라 한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도 좀 난이도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 전압을 가지고 그냥 전류 분배시키면 안 돼요. 병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항을 구해서 자, 반비례 분배시키면 돼요. 그리고 이 13A잖아요.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 A2에 흐르는 전류니까 이 전류를 I2로 하겠습니다. 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요거의 내부 저항 구해야 돼. 이걸 R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원래 10A짜리죠. 그 다음에 전압이 70mV죠. 그죠? 그러면 R1은 I1분의 자, 전압 강화 V1. I1이 10이죠. V1이 70mV죠. 미리 그대로 둘게요. 그러면 7mΩ이 되겠죠. 이렇게 환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I2, A2의 내부 저항 요걸 R2라 한다면 R2는 I2분의 전압 강화 V2 자 10분의 60mV 하니까 6mΩ이죠. 그럼 여기 흐른 전류는 반비례 분배시키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될게요? 자, 전체 저항 7 플러스 6분의 반대쪽 저항 7 곱하기 전체 전류 13A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13 서로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7A가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죠. RLC 직렬 공진 회로에서 공진시 전류는 전압에 대해 어떤 유상차를 갖는 거겠어요? 자, 직렬 공진이면 임피던스 제시 R 플러스 J의 X, L-XC로 계산이 되는데 직렬 공진이라 하면 요 값이 서로 0이 될 때, 그죠? 즉 R만 남아요. 임피던스가 R만 남기 때문에 I와 V의 위상차가 0도. 자, 또한 역률이 1이 되는 회로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볼게요. 자, 71번은 그림이 주어졌고요. 자, 그림의 RLC 직렬 회로에서 입력 전압이 VT, 출력 전류가 IT일 때 전달 함수는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전달 함수를 물어봤는데 전달 함수의 정의를 잘 기억하세요. 얘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해져요. 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임피던스, 전체 임피던스분의 출력적 임피던스 이렇게 푸시는 분이 있어요. 안 돼요. 자, 전압 전류가 뭐가 좋은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입력이 전압이고 출력이 전류라면 입력 전압 V분의 출력 전류잖아요. 그리고 시계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세요. V분의 I니까 요거는 어드미턴스를 뜻하죠. 자, 직렬회로니까 임피던스분의 1로 구하면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자, 임피던스 합성값 분모에 대입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 자체가 바로 얘는 임피던스죠.
10옴. 그 다음에 얘를 임피던스로 환산하면 LS. L이 1이니까 그냥 S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0.1페럿은 자, CS분의 1이고, 자, C가 0.1, 자, 값이니까 0.1S분의 1.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S분의 10 이렇게 줘도 돼요. 그러면 이 임피던스를 그대로 여기 분모에 대입시키면 돼. 그럼 전달함수는 어떻게 나올까요? 전달함수는 자, 10 플러스 S 플러스 S분의 10분의 자,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분자 분모에 이 S를 없애기 위해 똑같이 뭘 곱하냐면 똑같이 S를 곱해서 정리해 보세요. 자,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 값이 최고차항이니까 S제곱 플러스 이렇게 전개하면 10S 플러스 이렇게 전개하면 10분의 분모는 그냥 분자는 그냥 S가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이 정답일까요?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형 실무에 잘 나오니까 임피던스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 잘 기억해 두시고, 자, 72번 보겠습니다. 자, 72번은 그림에 의해서 AB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그랬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회로를 주어지고, 자, AB를 딱 지정을 해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그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하냐면 대분항 정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디다 대입시킬지 사실 모르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로의 한쪽 측면에 AB를 정해놓고 AB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면 대분항 정리를 이용하시고, 이때 대분항 정리는 여기를 개방시켜 걸리는 전압이에요. AB 단자를 개방시켜 걸리는 전압.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르겠죠. 왜? 개방시켰기 때문에 회로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제로예요. 그렇다면 이 전류가 1이 다 흐르겠죠.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 얼마? 자, I 곱하기 R 취하면 VAB는 몇 볼트가 될까요? AB는 1A 곱하기 저항 3옴이니까 그냥 3볼트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3번 볼까요? 자, 그림 같은 4단자율에서 4단자 정수 중 D의 값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자, 그림 보시면, 자, 지금 양쪽에 L이 똑같은 값이 있고 C가 병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4단자 정수를 구할 때는 무조건 임피던스로 고쳐주세요. 자, 여기 임피던스 JωL이죠. 자, 이 값도 똑같은 값이죠. JωL이에요. 그 다음에 C의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인데, 요 마이너스 J 분모에 집어넣어서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같은 값이에요. 이때 D는 어떻게 구하냐면, D는 병렬로 들어간 임피던스, 물론 행렬로 풀어내도 돼요. 이거 단일수자, 단일수자, 단일수자 세 개를 행렬로 풀어내도 되는데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향을 기억했다가 풀어내시는 게 더 간편해요. 자, 여기 들어간 임피던스 분에 요렇게 합을 한 게 바로 뭐냐면 D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합을 한 게 바로 A고, 요렇게 합을 한 게 바로 D예요. 그리고 좌우대칭이니까 AD는 똑같이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D를 구하면 D는 J 오메가 C분의 1분의 자, 이 값 J 오메가 L 플러스 요거 더해요. J 오메가 C분의 1.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 서로 똑같으니까 1이 되겠죠. 1.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 볼까요? 요거 계산하면 그대로 올라가서 곱해지니까 J제곱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바로 오메가 제곱 L C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 헷갈린다면, 나 이거 계산할 때 너무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수예요. A하고 D는 전압비, 전류비잖아요. 얘들은 상수로 나와요. 그러면 1, 2, 3, 4, 4개 중에 얘는 어드미턴스 차원, 임피던스 차원, 바로 상수 차원 1,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쓰셔도 자,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저항이 40옴, 임피던스가 50옴인 RL 직렬 회로 유도부하에 전압 V가 100V를 인가된 경우
리액턴스 X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저항이 40ohm이 주어졌는데 임피던스가 몇 ohm이래요? 50ohm이래요. 자, 이 임피던스는 Z로서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으로 계산된 게 바로 임피던스 50ohm이죠. 그죠? 그리고 유도성 부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일단 자, XL을 먼저 구해야 돼요. XL. 그러면 얘가 40이고 얘가 50이면 얘는 35로 나오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양변 제곱해요. 그러면 Z제곱은 자, R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이 되겠고, XL로 정리하면 루트 Z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이잖아요. 자, Z이 50, 그 다음에 자, R이 40이니까 바로 30ohm으로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XL을 먼저 구해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R을 직렬해놓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면 간단하게 그림 그려서 표현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XL에 걸리는 소비 전력을 구해주면 돼. 그럼 I는 얼마일까요? 직렬해놓으니까 I는 임피던스 Z분의 전압 V가 되겠죠. Z이 문제에서 50ohm으로 주어졌어요. 50분의 전압이 100V니까 여기서 2A 나오네요. 그러면 무효전력 PR은 리액턴스에서 걸리는 전압이고 직렬해놓으니까 I 자승의 리액턴스 XL 이렇게 풀면 되겠죠. I가 2의 제곱 곱하기 XL 여기서 30ohm 구해놨죠. 계산하면 120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75번. 자, 이 문제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그림 보시면 부하의 대칭 3상전압 200V를 가했어요. 자, 여러분 헷갈리는 게 이게 상관전압이냐 상전압이냐 헷갈리는데 대칭 3상전압이라 하면 이게 상전압이 아니라 성간전압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여기에 몇 볼트를 인가한 거냐면 200V를 인가했어요. 200V. 그리고 회로에 흐르는 이 선전류를 구하라 했어요. 이 선전류는 자, 얘는 델타 결선, R은 델타 결선, C는 지금 Y 결선이기 때문에 상을 하나로 통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풀면 안 돼요. 상을 하나로 통일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 R을 자, Y로 결선 바꿔볼게요. 이 R을 Y로 결선 바꾸면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그죠? 여기 중성선이고 서로 맞대어질 거고 이렇게 Y결선으로 R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R의 Y는 얼마? 자, 델타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9 하면 바로 3ohm이 되겠고, 자, 이때 이제 요것만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상을 값을 따져서 전압을 얼마를 적용해야 되냐면, Y결선의 이 전압이 상전압이니까 루트 3분의 200으로 환산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자 보세요. 한 상의 어드미턴스를 구해보면 어드미턴스는 저항의 역수 R분의 1 플러스 J의 XC분의 1이죠. R이 3분의 1 플러스 J의 XC가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이제 계산되겠죠. IL은 한 상의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인데 자, 요거 상전압 Y결선으로 바꿔서 상전압으로 환산했더니 그 값이 얼마? 루트 3분의 2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어드미턴스에다가 상전압으로 이렇게 적용하니까 어드미턴스 3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여기에다가 상전압 루트 3분의 200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환산하면 자 선전류가 바로 얼마로 나오냐 48.1A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죠? 자 76번 문제 볼게요. 자, 76번 문제 보면
성관전압 200V 전압을 삼상 유도성 부하에 인가했을 때 소비 전력이 3.7kW라면 역률 80%일 때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자, 유도성 부하, 이 뜻은 전류가 위상이 뒤지니까 위상까지 표현한다면 위상에다가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전류가 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소비 전력을 이용해서 일단 선전류의 크기를 다 계산해 볼게요. 자, 삼상 소비 전력 구하는 식은 루트 3 V L I L 코사인 세타죠. 그죠? 자, 이걸 선전류 IL로 정리하면 자, 선전류 표기는 그냥 빼기도 해요. 전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IL로 정리하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죠. 자, 여기다 대입시켜서 한번 전류 계산해 볼게요.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 몇 볼트? 200V. 역률 80%니까 0.8분의 자, 소비 전력 3.7kW, 3.7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 전류가 얼마가 나오냐면 13.35 암페어가 계산이 돼요. 자, 그럼 이걸 위상을 이용해서 벡터로 표현하면 선전류 IL은 13.35 여기에다가 위상이 유도성이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요? 자, 지금 역률이 80%라니까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요걸 이용해서 세타를 구하면 아크 코사인 0.8이 되겠죠. 요게 바로 36.87도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36.87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벡터를 정확히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77번 볼게요. 자, 77번은 그림과 같은 교류 브리지 회로가 평형 상태에 있다. 성립하는 식으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휘슨 브리지죠. 휘슨 브리지의 평형 조건은 대각선으로 곱한 임피던스 곱을 같게 놓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R1, R3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자 L, R2 직렬회로 그러면 R 플러스 J, R2 플러스 J 오메가 L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는 알파하고 C 직렬이잖아요.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측항을 자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측항 전개하면 자 먼저 이렇게 전개하면 R2 알파 되겠고 그 다음에 실수 요것도 실수죠. J제곱 마이너스 1인데 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면 오메가 약분되고 C분의 L이 되겠죠. 여기 실수. 그 다음에 허수는 자, 요렇게 곱해서 J 오메가 자, 그 다음에 오메가 L 곱하기 알파에다가 요렇게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R2 요렇게 전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같게 놓으면 돼요. 자, 지금 요 값이 R1, R3와 같으니까 요렇게 실수를 같게 놓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같게 나서 R끼리 정리하면 R1, R3 마이너스 R2 알파는 얼마? C분의 L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항 서로 같게 넣으면 되죠. 왜? 자,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힐슨 브리지 조건에 의해서 요게 같게 놓는다면 자, 오메가 L, R, 퍼 이 값은 무엇과 같다? 오메가 C 분의 R2와 같다. 이거 정리하면 뭐가 돼요? R2 좌변으로 그 다음에 오메가 L 우측항으로 이항시키면 R2분의 알파는 오메가 제곱 L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정답은 바로 몇 번이 될까요? 자, 4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8번. 자, 78번은 불평형 회로의 각 상전압 VA가 60V, 자, VB가 0V, VC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J의 120V일 때
정상분 전압을 구하라. 자, 정상분 불평형회로에서 좀 전에 영상분 문제도 풀었잖아요. 근데 정상분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요새. 정상분 전압 V1은 자, 3등분해서 3분의 1에 VA 플러스 자, VB 여기다가 위상연산자 A를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제곱 VC 이렇게 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헷갈릴 때 여러분 기억할 게 발일정자예요. 1, A제곱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3등분 할 거. 자,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3분의 1의 VA는 60이죠. 그죠? 플러스 얘는 0이니까 대입시킬 필요 없겠네요. 그 다음에 A제곱이 뭐예요? 위상연산자로서 크기 1이면서 위상 240도를 갖는 3상 위상 연산자죠.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 누를 때는 콤플렉스 버전으로 눌러놔서 자, 여기 가로 열고 1 곱하기 240도 자, 가로 닫고 곱하기 이렇게 계산기 눌러야 돼. 그리고 VC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J의 120 그리고 계산기 누를 때 J는 자, 반드시 뒤에 붙여서 계산기는 이 허수를 앞에 붙이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붙이고 가로 2번 닫아야죠. 요거 마저 닫아야 돼. 왜냐면 이거 계산기 제대로 안 누르면 에러 나거든요. 주의하세요. 계산기 누를 때. 그래서 요걸 계산기 눌러서 환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56 플러스 J의 17 56 마이너스 J의 17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고쳐주세요. 지금 오타가 난 거니까 답은 3번으로 해서 고쳐주시면 돼요. 자, 79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과도현상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 이것도. 그런데 시정수라는 개념하고 RC 직렬례를 시정수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림 회로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회로 흐름 전류 IT에 대한 시정수의 값 세크는 몇 초인가? 단 C의 초기 전환은 없었다 그랬어요. 자, 스위치를 닫았어요. 닫는 순간 바로 여기 C 입장에서 보면 두 개가 바로 병렬로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시정수 타우는 R C0 이때 R0 C 이때 R0가 바로 두 개 병렬이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1의 R2 곱하기 C 이렇게 계산하면 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0번 문제, 이건 라플라스 변환에 관련된 문제죠. 그림 같은 구형파의 라플라스 변환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는데, 일단 요거는 계단함수인데 여러분 식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자, 전압이 아니라 함수. 자, FT는 요거 크기가 이런 계단함수니까 UT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단함수 이만큼 지연된 계단함수를 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U에 T-2 이렇게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자, FS 대문자로 쓰죠. 함수는 계단함수 S분의 1이죠. S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라플라스 변환할 때는 시간이 이만큼 지연된 계단함수란 말이에요. 이건 시간 추이 정리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만 보고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이만큼 지연되면 반드시 여기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ES 얘를 곱해줘야 돼요. 이런 정리를 바로 시간 추이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S분의 1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E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산업기사 1회 기출문제 풀어드렸고,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